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분들 우선 1919년 4월 11일 날이라고 설명드렸죠. 이렇게 출범을 하는데 최초의 삼권 분립에 입각한 공화정 정부라는 거예요. 자, 공화정을 지향했던 모습들 신민회도 지향했고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도 지향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삼권 분립이라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입법, 사법, 행정이 지금 나뉘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입법, 사법, 행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입법, 국회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인데 임시의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의정원. 여러분들 임시의정원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키워드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사법은 뭐 법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행정은 국무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일단 국내와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내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조직으로서는 연통제라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기관으로서는 교통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통제, 교통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독립운동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독립공채를 발행을 합니다. 독립공채를 발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라가 독립되면 그때 이제 뭐 5% 이자 6% 복리로 계산해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증권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사겠어요? 실체도 없는. 예. 나라가 식민지인데 이게 누가 사겠어요? 이거 거의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런 증권 누가 삽니까? 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 독립공채가 정말 거의 다 팔립니다. 거의 다 팔립니다. 이게 진짜 실체도 없는 그걸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죠? 희망 하나 믿고 산 거죠. 특히 여러분 미주 지역에서 그 외 하와이로 이민 갔던 이민 노동자들 한 10,0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 10,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정말 저임금이었거든요. 그 저임금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독립공채를 대거 사는 모습들은 정말 감동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런 독립공채를 또 발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그 소식들을 알리고 또 역사를 또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였냐면 바로 독립신문. 선생님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아닌가요? 네. 그 독립협회 독립신문도 맞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도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사로서는 임시사료 편찬위원회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든 보존하고 알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출발은 잘했는데 일제가 이걸 가만히 냅둘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통제와 교통국을 거의 와해시키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악재가 하나 터져요. 뭐가 터지냐면 이 이승만, 이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는데 이 이승만이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출발했던 이 국제연맹이 있거든요. 이 국제연맹에 우리나라를 대신 좀 통치해달라라는 국제연맹 그 통치 청원을 넣은 사실이 밝혀져요. 이 청원을 넣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주 발칵 뒤집혀집니다. 자주적인 독립을 해야 될 우리가 이렇게 또 어떤 연맹에 기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과연 대통령 맞냐? 라고 하면서 당장 물러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임시정부가 들끓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조직이 와해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어떤 배경들 속에서 바로 이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1923년 열리는데요. 이 국민대표회의에서는 그 두 세력으로 나뉘게 돼요. 이 개조파대, 그 다음이 창조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개조파는 뭐고 창조파는 뭐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개조파는 기존의 조직 그 안에서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창조파는 뭐냐면 없애고 새롭게 조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 그 다음에 이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신채호 선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대표회의가 그렇게 성공하진 못해요. 예, 그러면서 많은 인사들, 특히 창조파 인사들이 결국 임시정부에서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러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점점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살아있다. 우린 여전히 조직이 있다를 보여주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932년에 여러분들 만든 31년도에 만든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바로 이 한인애국단이다라는 겁니다. 이 한인애국단원 그 1호 애국단원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봉창이었죠. 이봉창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던 인물이 바로 이 이봉창이었죠.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윤봉길입니다. 윤봉길은 여러분들 이 중국 상하이에서 흥꺼공원에서 폭탄 투척을 했는데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합니다. 특히 윤봉길의 이 상하이 의거. 이 의거는요. 중국 정부한테는 정말 우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단한데? 를 아주 각인시켰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윤봉길 의거가 성공을 하면서 당시 중국 정부였던 그 중국 국민당 당시 정부 짱제스죠. 와우 이거 지금 중국인 100만 대군이 할 수 없는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했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 국민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한인 애국단, 특히 윤봉길의 의거가 성공하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지원도 받죠. 뭔가 지금 이제 알린 거죠. 내가 살아있음을 알린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조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윤봉길 의거가 성공하면서 더 이상 이 상하이에서는 활동하기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우리는 상하이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상하이 시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더 이상 활동이 안 되니까 이동 대장정의 시기를 거쳐서 어디에 정착하냐면 충칭에 정착해요. 충칭에. 이 이동 기간이 여러분들 무려 8년. 이동거리는 무려 6,000km. 엄청나죠. 그 6,000km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간 게 아니에요. 위에선 폭격기 날아오고 있고요. 뒤에선 총탄 날아오고 있고요. 옆에선 밀정 들어오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 임시정부를 와해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아주 막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 힘겹게 그 대한민국 3.1운동의 결과로 탄생했던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집을 이고 이렇게 참 이동했던 이들의 모습이 참 눈물겹습니다. 그분들 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칭까지 정착하면서 특히 이제 40년대가 되면 이제 일제 패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보여요. 누가 안 봐도 쟤는 망하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지금 출발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40년 충칭시대 이제 여기서부터 충칭시대 40년도에는 여러분 충칭에서 여러분들 한국독립당과 한국광복군을 조직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독립당과 한국광복군. 이 한국광복군이라 하면 한국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당 역할이고요.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속 부대가 되는 겁니다. 와우! 중국 관내에서 우리가 부대를 갖고 있는 거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41년도에 이 건국 강령을 또 반포합니다. 건국 강령을 반포하고 대일 선전포고. 대일 선전포고를 하는 이런 모습들 따단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43년도가 되면 여러분들
43년도가 되면 이 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 한국 광복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는 이런 모습들도 있더라. 그리고 45년도 자 우리가 이제 광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미군 OSS 부대와 함께 바로 한국 국내 진공작전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더라. 명실상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되찾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쭉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번 그 흐름을 쭉 보기 위해서 아예 그냥 45년도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핵심은 뭐냐면 1910년대 바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그리고 국내 비밀결사 이런 활동들이 모여져서 바로 3.1운동이라는 거적적 민족항쟁으로 탄생했고 이 거적적 민족항쟁 이 3.1운동의 결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는 사실 그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시간의 출발은 바로 이 3.1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운동은 정말 중요하다. 3.1운동 이전에 있었던 나라를 우리는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나라를 우리는 민국이라고 하죠. 제국에서 민국으로. 3.1운동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3.1운동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는 시민이라고 합니다. 백성에서 시민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시민이시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 출발했다? 3.1운동. 그래서 바로 우리 시간의 첫 페이지가 바로 이 3.1운동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